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23억 4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4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8경기 프리시즌 현황을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현미경 분석 코너에서는 나머지 라리가 6경기와 더불어서 최종픽 14경기를 빠짐없이 갈무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이 14경기가 모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풋볼살롱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양질의 전술 분석, 살롱 코멘트를 빠짐없이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독식픽을 구성을 하셔야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역할은 최종픽을 적중시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픽을 만듦에 있어서 가치 판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맛깔나게 풀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소화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최초 24.5배 적중 내역은 금요일 아침 스페인 네덜란드 1대1 무승부 막폴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린 적중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8월달 들어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가 연속으로 적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무승부 조합, 햄모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20.5배, 35.9배, 다폴더 14.1배,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10.6배, 16.4배가 적중이 되면서 하루에 299원 합리적인 비용만 투자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매 회차 프로토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 픽들을 추가한 승무패 추가 독식픽 역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63.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야구와 축구 조합으로 적중이 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이렇게 162배, 81배, 83배, 100배 등 굉장히 고배당 적중 내역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여러 회원분들이 함께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프리시즌 현황을 상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살롱 코멘트 전술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제주스 선수가 프리시즌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프리시즌에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지 보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워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스날전에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의 아워니라는 공격수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5월 홈 경기에서 노팅엄이 아스날에게 1대0 이변 승리를 거뒀을 때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이 아워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워니라는 공격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좋은데 단순히 전방에서 버티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는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시즌 노팅엄이 홈에서 아스날을 1대0으로 잡아냈을 때 노팅엄의 아워니가 결승골을 기록을 하는 장면인데 아스날이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것을 끊어낸 노팅엄이 빠른 역습을 전개할 때 아워니가 빠른 스피드로 아스날의 박스로 침투를 해서 선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나바스 선수가 임대 복귀로 팀을 떠났고 헤네시 골키퍼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키퍼 포지션이 상당히 공백이 클 것으로 보였는데 다름 아닌 아스날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매터너라는 골키퍼를 노팅엄이 전격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당장의 이번 아스날전에 이 매터너라는 골키퍼가 노팅엄의 선발 골키퍼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구에서 종종 자신의 친정팀 상대로 비수를 꽂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매터너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스날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절치부심을 한다면 친정팀 아스날을 상대로 신들린 이 선방쇼가 나올 가능성도 의외로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변을 노리지 않는 이유는 우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이 1승 5무 13패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 꼴찌를 기록을 했고 이 프리시즌에서도 7경기 2승 1무 4패로 상당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다소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노팅엄이 아스날을 꺾었을 때는 홈 경기였고 당시에 아스날의 주전 중앙 수비수 살리바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던 공백이 있었지만 현재는 살리바라는 수비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아스날이고 삼선에서 수비진을 든든하게 보좌를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까지 영입이 된 아스날이기 때문에 노팅엄의 역습 한 방에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을 1대0으로 제압을 했을 때 이 노팅엄의 선발 라인업인데 이 3명의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팅엄의 수비가 보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본머스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현재 사우스햄튼의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인 이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보도를 찾아보니까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현재 웨스트햄의 메디컬 테스트를 수행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입이 임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개막전에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웨스트햄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본머스의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21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본머스가 이 세트피스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현재 본머스가 감독이 바뀐 상황이라고 제가 주중에 살로만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본머스에 부임한 감독님이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라요를 이끌었던 이라올라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이라올라 감독 역시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라요를 이끌고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았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이 이라올라 감독의 라요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에스파뇰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본머스에 부임한 이라올라 감독도 세트피스 수비 전술은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에 본머스가 또다시 지난 시즌만큼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노출할 경우에는 웨스트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 중반까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은 상당히 높았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세트피스 득점에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기 들어서 웨스트햄 특유의 세트피스 득점이 살아나면서 11골로 세트피스 득점 전체 공동 6위를 차지를 했던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무려 15.34골로 전체 5번째로 높았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날카로운 웨스트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프리킥과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합류만 할 수 있다면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맨유 출신의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 영입도 추진 중인 웨스트햄인데, 맥과이어까지 영입이 된다면 맥과이어가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더 강력해질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도 여전히 해볼 만한 것이, 우선 본머스에 새롭게 부임한 이 이라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라요 시절에 굉장히 왕성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했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에서도 전방 압박 전술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어올 때는 특유의 선 굵은 축구로 대응을 잘하는 감독이지만, 올 시즌 웨스트햄의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아스날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웨스트햄 특유의 선 굵은 축구도 조금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약스에서 에디손 알바레즈라는 미드필더를 영입한 웨스트햄인데 당장 개막전부터 출전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웨스트햄의 기존 미드필더인 소우책이라는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오 시절에 이라올라 감독이 상당히 빡센 전방 압박을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고, 라이오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9.5로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이 턴오버, 상대 위험 지역에서 공을 탈취한 횟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보다도 많았던 라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 압박을 잘 구사를 하는 감독이고, 이 본머스에서도 그러한 전방 압박 전술을 이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웨스트햄의 삼선 미드필더 소우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패스 정확도가 72.1%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소우책 선수가 기본적으로 키가 192cm로 제공권과 피지컬은 좋지만 이 발밑이 느리고 탈압박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본머스 선수들이 이 소우책 선수를 집중적으로 압박을 할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3선에서 살아나오는 볼 줄기가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새로운 영입 미드필더 아약스 출신의 에드손 알바레즈가 바로 본머스전에 투입이 된다면,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이 88.9%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빌드업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도 현재 측면 수비 자원인 켈리와 애덤 스미스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프리시즌 컨디션이 괜찮았던 보웬 같은 측면 자원들도 충분히 본머스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영입생 자원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낸 브라이튼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극적으로 승격을 한 루튼타운의 매치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점유율 60.5%를 기록을 하면서 3위를 차지했던 브라이튼 대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 18위 45.3%를 기록한 루턴타운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공격을 전개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도 극한의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했던 효율적인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아데바요 선수와 이 모리스 선수를 향한 롱볼을 뿌린 다음에 세컨볼을 획득을 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루턴타운이라는 팀이 경기당 평균 롱볼 횟수가 68회로 2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았던 롱볼 횟수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우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카이세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현재 부상 여파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첼시나 리버풀 같이 빅클럽들이 꾸준하게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 선수의 이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굉장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카이세도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가 인터셉트 랭킹이 두 번째 공동 2위를 차지했던 선수이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태클 랭킹 역시 2등을 차지를 했을 정도로 중원에서 인터셉트 능력 그리고 태클 능력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서 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이러한 카이세도가 결장이 될 경우에는 루턴타운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롱볼을 때려서 그 세컨볼을 따내서 공격을 전개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과의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브라이튼이 카이세도가 없을 때는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맥칼리스터까지 리버풀로 이적이 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의외로 중원에서 이 볼 경합 상황에서 루턴타운에게 밀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아데바요라는 공격수가 제가 193cm라고 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단순히 키가 커서 멀대같이 서 있으면서 제공권만 활용하는 선수가 아니라 스피드가 의외로 굉장히 빠르고 발재간과 드리블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를 할 때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데바요 외에도 이 모리스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아데바요보다 신장이 훨씬 작지만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0골을 넣어주면서 득점 3위를 차지했던 골 결정력을 보유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의 이러한 단순한 롱볼 축구가 통할 가능성이 의외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원체 공격 라인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뒷공간이 허무하게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 맞불을 놔주는 강팀들을 상대로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도 수비적으로 노골적으로 내려앉는 약팀들을 상대할 때는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통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시즌에 홈 경기에서 노팅엄과 0대0으로 비겼던 브라이튼인데 슈팅을 19개 대 3개로 앞섰지만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플랜 A가 갖춰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 상당히 고전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난 시즌 기준으로 승격팀을 상대로 6경기를 치러서 브라이튼이 3패를 당했던 기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승격팀이었던 노팅엄에게는 2경기 1무 1패 승리가 없었던 브라이튼이고 본머스에게만 2경기 2승을 거뒀고 풀럼에게도 2경기 2패를 당하면서 유독 지난 시즌 승격팀을 상대로 2승 1무 3패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줬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또다시 승격팀 루턴타운을 만나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항상 고민인 것이 최전방의 묵직한 피니셔, 마무리가 되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번 시즌에도 웰백, 에반 퍼거슨, 운다브 그리고 새로운 영입생 공격수 주앙 페드로까지 많은 공격수 옵션이 있지만 딱히 확 믿음이 가는 공격수는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루턴타운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력은 아쉬웠지만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소 실점 2등을 차지를 했고 2부 리그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횟수가 20번으로 공동 2위였다는 점에서 루턴타운 특유의 질식 수비까지 나와준다면 브라이튼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루턴타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풀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풀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전에 영국 BBC의 기사를 찾아봤는데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우디 이적이 유력했던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이번 에버튼전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기 때문에 에버튼전에서 이 풀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에버튼보다 풀럼이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현재 2선 플레이메이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이 된다면 풀럼 역시 에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주전 측면 자원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프리시즌 부상 여파로 결정이 확정이 됐고 이 프리시즌에 한 골을 기록을 했던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역시 현재 100% 몸 상태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100% 전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에버튼 역시 풀럼의 수비를 공략할 만한 것이 바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에버튼인데 지난 시즌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에버튼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향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앙 수비수 타코우스키 선수가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이고 더불어서 에버튼의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 상황이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지난 시즌 막판에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에버튼이 턱걸이 잔류를 했을 때 이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가 올려준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아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경기를 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쿠레와 타코우스키가 참여를 하는 세트피스 공격 한 방이
날카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전체 공동 6위였을 정도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시즌 에버튼이 풀럼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는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을 했던 경기인데도 에버튼이 무승부를 거뒀고 오히려 홈 경기에서 에버튼이 풀럼에게 1대3 패배를 당했을 때는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꼭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에버튼이 그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럼이 최전방에 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을 할 경우에는 원체 미트로비치 선수가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좋기 때문에 풀럼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자원들의 제공권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트로비치와의 경합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풀럼의 측면 크로스 공격을 의외로 잘 막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그래도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풀럼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2등을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지난 시즌 11위를 차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를 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을 한 셰필드인데 핵심 자원 이탈에 따른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리그 14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공격 에이스 역할을 수행을 했던 은디아예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마르세유로 이적이 된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미드필더 쪽에서 셰필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던 은디아예, 메카티, 베르게라는 미드필더가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셰필드의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카티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시 지난 시즌 리그 9골 3도움을 기록을 했지만 임대 복귀가 됐고 이 베르게라는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키가 무려 195cm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도 지난 시즌 리그 6개의 골,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지만 이 선수도 최근에 번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중원 쪽에서 특히나 공격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이적뿐만 아니라 현재 부상 자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 주전 미드필더인 노우두 선수가 머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전방 공격수 맥버니 선수 역시 현재 발목 부상 여파로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부상 자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적과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주전 측면 공격수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이 됐고 지난 시즌 리그 2골 11도움을 기록을 한 핵심 측면 자원 올리세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빠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가 프리시즌 2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크리스탈의 공격수인 마테타와 에드와르 선수 역시 프리시즌 3골씩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셰필드와의 맞대결 2경기에서 2골 1도움 킬러 면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에제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미럴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22골로 2부 리그 세트피스 득점 2위를 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한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 선방을 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은 15.09골로 전체 네 번째로 높았지만 실제 실점은 9골에 그치면서 최소 실점 공동 4위로 세트피스 수비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지난 시즌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셰필드가 새 시즌을 앞두고 이적과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심하다는 점, 프리시즌 성적이 셰필드가 좋지 못했다는 점, 셰필드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지난 시즌 크리스탈이 세트피스 수비력이 향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의 에제를 비롯한 핵심 공격 자원들이 프리시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심했다는 점과 크리스탈도 핵심 측면 자원들이 이적 및 부상으로 빠진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지로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2패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프리시즌 득점이 5경기 3골로 저조했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 선수가 현역 은퇴를 하면서 플레이메이커 부재에 따른 공격 누수가 예상이 되고 그래도 라이프치히 출신의 공격수 안드레 실바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이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부상 여파로 당장에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장신 공격수 세룰로트까지 비아레알로 이적이 됐다는 점에서 의외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임대 복귀로 떠났고 핵심 미드필더 로메오까지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되면서 지로나 역시 핵심 자원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대표팀 공격수인 도부비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을 보강을 했고 베테랑 미드필더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인 블린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강에 성공을 한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2무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 이탈했다는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현역 은퇴를 선언을 했고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 역시 비아레알로 떠났기 때문에 이 공격력 약화가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안드레 실바라는 공격수를 영입한 소시에다드이지만 현재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합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알메리아에서 영입을 해서 기대를 모았다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던 우마르 사디크라는 공격수가 그래도 복귀를 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입장으로서는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줬고 특히나 5경기에서 3골에 그치면서 이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로나 역시 카스테야노스라는 주포 공격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공격력 약화가 우려가 되고 있지만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기간에 6경기 4승 2무 무패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프리시즌 2경기에서는 세리에이 강호 라치오에게 2대1 승리, 나폴리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팀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카스티아노스 선수가 떠난 자리를 우크라이나 대표팀 공격수 도브비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크라이나 리그 드니프로라는 팀에서 24골을 넣었던 공격수이고, 특히나 지로나에는 현재 치안코우라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대표팀 측면 공격수가 이미 지난 시즌 하반기에 영입이 돼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도브비크와 함께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두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도브비크와 치안코우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격 조합을 상대해야 되는 이 소시에다드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이미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이변을 연출을 했었던 지로나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프리시즌 좋은 경기력과 소시에다드의 프리시즌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로나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 부에노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로나 역시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 쪽의 핵심 자원 부상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의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투톱이 넓게 측면으로 벌리면 그 벌어진 공간을 측면 미드필더들이 침투하는 공격 형태를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침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엔디아 그리고 제이콥 램지 같은 자원들이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부엔디아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3골 1도움으로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지만 개막을 앞둔 훈련에서 무릎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이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의 제이콥 램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뉴캐슬을 3대0으로 제압을 했을 때 이렇게 1골 1도움을 기록한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발부상으로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뉴캐슬을 격파를 할 때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던 알렉스 모레노라는 측면 수비까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지난 뉴캐슬전 3대0 승리 주역이었던 이 세 선수가 빠진다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가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이렇다 이탈자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뉴캐슬이 비록 세트피스 득점이 10골에 그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20.8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 자체는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이 트리피어라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에 AC 밀란에서 영입한 토날리라는 미드필더 역시 이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여전한 세트피스 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은 아스톤 빌라의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빌라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4골로 전체 3위였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충분히 이번 경기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도 뉴캐슬이 최근 모든 대회 통틀어서 홈에서만큼은 빌라를 상대로 16경기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유독 뉴캐슬이 홈에서 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맞대결만 놓고 보면
지난달 프리시즌 평가전에서도 양팀이 3대3 난타전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3경기 1승 1무 1패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브랜트포드와 함께 최다 보잡이 1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번 경기 빌라를 상대로 뉴캐슬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 역시 프리시즌 4골로 골 감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 무승부 정도의 빌라 사이드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7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3억 4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